매수 매도의 진입 타점은 첫 번째로 캔들의 돌파와 이탈의 여부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캔들이 21선에 이탈을 하고 안착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와 익절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가와 익절가는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익절가 혹은 손절가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는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혹은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쭉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쭉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하면 이 자리가 익절 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자리를 기준으로 현재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30포인트, 굉장히 쏠쏠하죠?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 중 하나예요. 이동평균선이 생각보다 단순한 지표 중 하나인데 단순한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기존에 주식에서 활용하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연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매는 주식 매매가 아니라 해외 선물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 매매에서 활용하는 것과는 살짝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디테일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서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쓰이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방식은 주식에서 활용하는 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과 해외 선물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 분봉을 활용하는 매매법과 일봉을 활용하는 매매법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여유있게 느긋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매매에서도 크게 3가지 정도가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이 방식은 주식과 동일하게 골든크로스와 이제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캔들의 돌파와 이탈입니다. 이 3가지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에서 활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과 이 디테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이 바로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1분봉 단타 매매예요. 이 1분봉 단타 매매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의 원리가 다 들어갑니다.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5일선과 21선이 기점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여부와 캔들의 돌파 이탈의 여부를 보고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매수 매도의 진입 타점은 첫 번째로 캔들의 돌파와 이탈의 여부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캔들이 21선에 이탈을 하고 안착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선 우리가 매도 포지션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와 익절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절가와 익절가는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익절가 혹은 손절가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만약에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는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혹은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쭉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쭉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하면 이 자리가 익절 타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자리를 기준으로 현재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30포인트, 굉장히 쏠쏠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캔들이 다시 21선을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땐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익절 타점은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익절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 자리를 기준으로 익절 타점까지 대략적으로 15포인트 정도, 한 60틱 정도의 우리가 매수 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게 쓰이는 만큼 매도 매수 대응 전략도 굉장히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1분봉이 하향 돌파를 했는데 5일선이 21선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만 더 지켜볼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5일선 21선은 1분봉의 빠른 이탈과 돌파의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대응하는 단타 전략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분봉에서 빠른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진입하는 만큼 칼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전략은 바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란히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배열은 반대로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정배열의 자리에선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역배열의 경우는 하락 추세에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역배열을 활용한 매매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무턱대고 차트를 보고 정배열이네? 그럼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배열을 볼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자리에서는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가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돌파한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배열이 자리에서는 주가의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중기 이동평균선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익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정배열의 자리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쭉 관망을 하면 되겠죠. 다시 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역배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역배열의 경우는 이 반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배열의 경우도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쭉 하락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익절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 정배열과 역배열의 매매법의 최대 단점은 무엇이냐? 내가 진입한 자리에서 언제 다시 정배열로 역배열로 돌아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추세를 활용한 매매법의 전략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매매 전략은 캔들의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전략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을 아주 만일 캔들이 하향 돌파 혹은 상향 돌파를 했을 때 그 자리를 기점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설정한 값은 이동평균선 60의 값이에요. 1분봉이 60, 즉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하향 돌파한 캔들이 나타났을 때 평균적인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보다 현재 약세로 흘러가고 있네. 그럼 이런 자리는 매도 포지션으로 공략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쭉 유지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혹은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 값을 이탈을 했을 때 혹은 돌파를 했을 때 내가 정해진 포인트만큼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15포인트, 60틱이면 60틱, 40틱이면 40틱, 이런 형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매수 매도 타점의 기준을 두고 진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매매법의 단점은 단기적인 캔들의 움직임에 가짜 패턴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을 활용할 때는 정확한 캔들의 돌파와 이탈, 그리고 타 오실레이터 지표들과 혹은 다른 주지표들과 연계해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여 5일선, 21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캔들의 돌파를 보고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 20, 60, 180의 값을 설정해두고 정배열과 역배열,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의 값을 캔들이 돌파했을 때 그 자리를 기점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항상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든 어떤 차트를 볼 때든 한 가지 매매법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보조지표들이나 다른 지표들과도 연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꼭 알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활용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때 단순하게 활용하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사용하셔라, 이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 혹은 영상 더보기란에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으로는 15,000원부터 대회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